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늘 반도체 업계의 새벽에 실적 발표에서 풍향계를 하는 마이크론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하고 회계 연도가 달라요. 여기는 예. 이제 10월 이 시작인 여기 회사예요. 미래를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죠. 뭐 이제 그 숫자인 거고. 숫자로는 미래 얘기죠. 그러니까 그 10월에 이제 1분기가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네. 나왔는데 그들 회계 연도 기준으로는 2024 회계 연도 4분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 7, 8월이 이제 실적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는 약간 좀 한 달 정도의 어긋남이 있는데 헷갈리죠. 그 일본 기업들은 4월이 회계 시작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이제 한국에서도 뭐 굉장히 제목들 잡은 걸 보면 뭐 겨울이 무슨 웬 말이냐 뭐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겨울 얘기하는 거는 며칠 전에 저희가 영상도 찍었지만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우리 연휴 때 2024년 4분기를 정점으로 메모리 네.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특히 한 50% 정도 D램의 경우 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썼고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반토막 이상 목표 주가를 이제 낮춰버리면서 한참 이제 좋았는데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뭐 좋은 분위기에 약간 찬물 끼얹는다라는 느낌인데 하여튼 세게 얘기했었죠. 그쵸. 근데 오늘 마이크론 실적은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6, 7, 8월 실적이기 때문에 과거 실적입니다. 잘 나왔어요.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 나왔습니다. 이게 컨센서스가 76억 5천만 달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1억 달러 정도 이제 상회를 했고요. 그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게 이겁니다. 매출 안에 매출 원가가 있고 나머지 판관비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를 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36.5%가 나왔는데 이거 역시 컨센서스가 34.7%였으니까 상회한 거고요. 주당 순이익, 미국은 또 주당 순이익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당 순이익은 주당 1.18달러 나왔습니다. 미화로. 근데 컨센서스가 1.11달러였으니까 다 상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 그리고 2025년 이들 기준입니다. 이제 9월, 10월, 11월이죠. 가이던스를 냈는데 이것도 다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어요. 매출 가이던스를 이제 85억 불에서 89억 불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평균으로 83억 불 정도를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훨씬 높게 낸 거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도 38.5에서 40.5% 레인지를 그렇게 줬는데 이 역시도 컨센서스가 37.6%였으니까 상회한 거고 주당 순이익도 1.68에서 1.82달러 정도로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컨센서스가 1.52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과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9월, 10월, 11월 여기 회계연도는 2025년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도 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내니까 주가가 시외에서 14%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왜 아까 풍향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먼저 발표를 하니까 항상 저렇게 마이크론이 저 집이 저렇게 좋으면 당연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지 오늘 하이닉스 주가 10% 가까이 올랐어요. 10% 가까이 올랐어요. 정말 이제 그 제목들도 모건 스탠리 또 틀렸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한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꼭 틀렸다고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렵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도에 얘기를 한 것이고 마이크론의 과거 실적은 어쨌든 올 중반기고 2025년 이들 회계연도 2025년도 1분기는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이니까요. 그죠? 모건스탠도 올 연말까지는 쭉 정점을 찔 거라 쭉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점이 중요하죠. 뭐 틀렸다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저희 톤은 이겁니다.
한파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한파보다는 좀 날씨가 쌀쌀해지지 않을까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수요에 대한 부진 또 이게 좀 변수이긴 한데 또 레가시 제품들은 중국의 CXMT가 그렇죠. 물량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해서 들은 내용인데 지금 CXMT가 15만 장 정도 돼요. 월 웨이퍼 투입량이요? 예. 많이 올라왔네요. 많죠. 작은 거 아닙니다. 네. 수율이 한 60% 정도인데 10나노대 후반 이제 네. 말하면 우리로 치면 1X 정도 될까요? 1Y 뭐 18.5나노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장비 사놓은 게 350K래요. 제재 가기 전에 왕창 사놨군요. 그러니까 지금 150K인데 350K까지 장비는 다 우리가 장비는 사놨기 다 때문에 돼 있고. 필요하면은 지금 35만 장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2배 늘리는 거네요, 2배. 하이닉스 캐파가 한 40만 장, 45만 장 정도 될 걸로 저는 되는 걸로 마이크론도 뭐 비슷하고요. 조금 안 되거나. 근데 35만 장까지 늘어나면 이 물량이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약간 변수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고변수. 그런데 이제 또 수요에 대한 건 좀 플랫하게 갈 거다. 뭐 그리고 또 공급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모고스탠리는 내년에 어려울 것이다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올해까지 실적은 마이크론 굉장히 좋았고 올 연말까지도 좋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것이죠. 어쨌든 올해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 관점은 모건스테인도 그렇고 아직 마이크론은 내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일단 잠깐 과거 얘기 조금만 더 해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강력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니 자꾸 이제 불편하긴 한데 마이크론 기준으로 2024년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매출액 비중이 사상 최고치다. 야하. 서버 쪽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AI 서버도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 매출액 메모리 매출액 비중은 그들 기준으로 회계연도 2025년에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인가요? 내년 8월까지는 뭐 어쨌든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버 쪽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원동력은 AI고요. 뭐 그런 거 이제 크죠. 네. 그리고 이제 PC하고 모바일 쪽에 대해서 이제 지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2024년 해보면 올해 그러니까 그들 회계연도 기준으로 PC 판매량은 로우 싱글 디짓, 낮은 한 자릿수의 성장률. 그리고 모바일 폰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한 자릿수에서 한 중간 정도의 한 5%, 뭐 4%에서 한 5%, 6%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2024년 스마트폰이 성장할 것으로 성장한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B2C보다는 B2B 시장의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을 했고 PC와 모바일 쪽, 특히 스마트폰 쪽은 아주 뭐 강력한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성장은 아니었다. 낮은 성장은 했다. 어쨌든 견인차는 데이터 센터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관련해서는 특히 과거보다 지난 몇 년 동안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산자이라는 그 CEO가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인도 계열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 그 마이크론 얘기를 할 때 항상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HBM 쪽이거든요. HBM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HBM 좀 뒤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후로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견조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비중을 했는데 내년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P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올해하고 비슷하게 좀 성장할 것이다라는 톤으로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PC OEM의 재고 수준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조금 2025년 봄이라고 하니까 내년 봄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 수준이 좀 건전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차세대 AI PC 데자뷰 같습니다. 올해 초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오면서 뭐 교체 주기가 가속화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AI PC로 가기 때문에
기기당 탑재 D램 같은 경우도 메모리 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트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5 이후에 지원을 하는데 메모리 용량이 8기가가 무조건 그렇게 짠돌이었던 애플도 D램 용량을 늘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2025년에도 모바일 같은 경우도 예. 올해 아까 제가 낮은 한 자릿수에서 중간 한 자릿수 네. 한 3%, 4% 정도 보는 것 같은데 2025년에도 출하량은 역성장하지 않고 증가할 건데 할 건데 메모리 용량도 핸드폰도 늘어난다. 지금 한 8기가 정도 탑재되거든요. 지금 중간이 정말 8기가죠. 중간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네, 그렇죠. 애플은 좀 더 낮을 걸로 저는 네. 예상을 하는데 예. 애플도 늘리긴 하겠지만 네. 8기가에서 한 12에서 16기가 정도 탑재한 D램이 들어가야 또 이제 엣지 단에 이제 AI 그 예, 추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예. 좀 할 수 있으니까 괜찮고 내년도 이 가이던스를 준 게 이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그들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냥 좀 차치하기로 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 D램과 낸드의 비트 그로스 네. 비트로 환산한 그 출하량 증가율 메모리 네. 증가율은 뭐 한 자릿수 뭐 그러니까 저 10%한 중반대 10% 중반대 15% 정도 굉장히 리즈너블한 수치인데요, 이건. 이제까지 비트 성장률 추이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이죠. 네. 계속 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옛날에 한때는 뭐 80% 100% 갔던 그럼 뭐 데도 치킨 게임 때 뭐 거의 극단적인 경우였었잖아요. 2007년, 2006년에 네. 뭐 80% 100% 어마어마했죠. 두 배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그렇게는 안 가고 어느 순간부터 한 20, 뭐 한 40%, 맞아요. 30% 쭉쭉쭉 내려오다가 하다가 지금 낸드하고 D램 모두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한 10% 중반대 정도 이제 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 뭐 수요는 그렇고요. 수요는 공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요가 네. 뭐 10% 중반인데 공급에서 확 늘어나면 뭐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 전망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올해 이거는 뭐 네. 예측이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들으라고 콩쿨에서 중앙에 던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그널이죠. 네. 왜냐하면 건전한 수급 환경을 가지길 기대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공급의 어떤 제한폭을 좀 최대한 억제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니 공급을 많이 늘리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뭐라는 예. 이제 뭐 얘기인 것 같아요.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건전한 수급을 기대한다. 많이 늘리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뭐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HBM의 어떤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일부 하더라도 그쪽으로 웨이퍼가 가는 게 많아서 그렇게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건전한 공급의 안정성을 기대한다. D램, 낸드 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고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낸드는 뭐 몇 단 계속 쌓고 올라가는 게 이제 기술이 이제 난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낸드 같은 경우도 확 늘리기 어려울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마이크론은 올해 투자를 줄이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늘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런 질문 나오면 당연히 줄인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뭐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24년 회계연도에 81억 달러 정도 한 10조 좀 안 되는 네. 돈을 캐펙스를 했거든요. 근데 2025년 회계연도에는 설비 투자가 이제 매출 대비 약 30% 중반대 비율로 전년도 대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아질 건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레거시 D램 뭐 혹은 그냥 일반 D램 메모리 뭐 낸드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 고성능 제품들 고대폭 메모리 네, 그렇죠. HBM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일 거다. 그래서 2025년, 2026년까지도 여기가 지금 그린필드라는 곳에 이제 펩 건설하고 있고 아이다호와 뉴욕에도 이제 신설 건설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이지 뭐 전체 비트 공급량에 그러니까 얘네 회계연도 2025년, 2026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공급량 확대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우리 많이 안 늘릴게요. 깨요. HBM만 조금 할게요.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HBM 이야기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 포인트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2023년도에 전체 HBM 시장, 메모리 시장을 한 40억 달러 정도로 본 것 같아요. 뭐 5조 원 좀 안 되는 금액, 한 4조 뭐 한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게 2025년에는 25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한 7, 8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250억 달러면요. 엄청난 숫자예요.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게 또 대단한 건 뭐냐면 D램 전체 출하에서 비트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에 한 1.5%밖에 안 됐대요. 비트 출하 기준으로. 아, 그래요? 비중이 그거밖에 안 돼요. 뭐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요. 근데 2025년에 6%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량 대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HBM 고가로도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고 뭐 지금 그러니까 2024 회계년도 동안 지금 마이크론 얘기로는 정확한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 안 했는데 HBM에서 올린 매출이 한 수억 달러니까 몇천억 정도 이제 매출을 올렸다라는 얘기고 비교적 늦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내년까지 계약 다 됐고 솔드아웃 됐답니다.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2025년도 물량은 가격도 다 정해졌고 물량까지도 다 정해져 있답니다. 하이닉스랑 같은 얘기를 한 거네요. 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9월 26일인데 오늘 오전에 SK하이닉스가 드디어 HBM3E 12단 제품을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다라고 보도자료를 당당하게 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오늘 발표 보니까 2025년 초에 2025년 초면 지금 여기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회계연도 기준 초면은 지금이죠. 뭐 진짜 현실 세계로는 진짜 2025년 달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초. 제가 이해하기로는 내년 초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년 초에 HBM3 12단 출하를 이제 시작하고 저기 램핑업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 내내 이제 물량을 늘려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내 HBM 하고 있는 당연히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질문이 뭐 나왔었어요. 뭐 이제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HBM 시장에 새로운 공급사가 진입한다면 마이크론에는 뭐 물론 내년도 물량까지도 다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당신네들 실적이 내는 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뭐 들어오게 되면 뭐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뭐 여기 얘기도 뭐 우리 이미 다 공급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썼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려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우려는 없다고 했는데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급을 확 늘려서 가격을 다운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HBM의 수요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지는 않을 건전한 수급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매우 건전한 질문에 건전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미 2024년 작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 다 이제 다 돼 있고 뭐 이제 삼성 들어오면 물량은 늘겠죠. 내년도 물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만 갖고 내년 지금 겨울 조금 이제 시황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세간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주 클리어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다 내년에 뭐 그렇게 막 공급이 늘어날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대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도 뭐 투자자들 보는 데서 너무 또 강력하게 뭐 틀렸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했는데 지금 상황만 봐서는 뭐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오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HBM3E 12단 제품의 요 모건 스탠레 이런 데들도 아마 예측할 때 그 변수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율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수율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D램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한 겨울이 오겠는가? 또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재고에 대한 것들도 항상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얘기 했어요. DDR4에 대해서 일부 중국의 그 고객사들이 재고를 쌓아두는 측면에서
많이 사갔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채널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우리도 재고가 조금 늘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재고가 지금 여기 얘기는 158일 재고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3일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개선이 되어서 2025년 하반기에는 재고가 이제 더 건강한 수준. 그러니까 재고가 별로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팔리는 뭐 그런 상황으로 더 갈 이상적인 거다. 건 한 달 정도인데. 라고 얘기했고요. 네. 어쨌든 오늘 마이크론 얘기는 그 혹독한 겨울에 대해서 뭐 대비하라고 이제 뭐 리포트가 나왔지만 지금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DDR4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털어내고 하면 DDR5의 시대로 이제 오는 거고 DDR5는 지금 재고가 그렇게 쌓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초기 시장이라. HBM에 대한 물량 확대 그리고 일부 솔드아웃된 것도 있고 투자도 대부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HBM 쪽으로 HBM이죠. 대부분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반 메모리가 공급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되게 더웠는데 그 혹독한 겨울이 아니기를 우리 업계에서도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배터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